안녕하세요. 2838 재테크TV의 부토피아입니다. 다주택자들이 꽁꽁 묶여있는 시대입니다. 안 그래도 다주택자들에게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마당에 최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다주택이었던 기간을 빼겠다라는 법안이 추진 중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주택으로 가는 길이 험난해진 마당에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시나요? 세금 따위 모르겠고 그냥 다주택자로 가는 길? 아니면 공시가 1억 이하 취득세 중과제외주택, 공시가 3억 이하 양도소득세 중과제외주택, 또 어떤 분들은 아예 B주택으로 넘어가시기도 합니다. B주택 투자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이 있죠.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2838 재테크TV에서 여러 차례 다룬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와 유사한 구조와 단지 구성을 가진 아파텔에 대해서는 미니르바 올빼미님과 찍은 아파텔 세금 영상, 그리고 2838 저자 3명이 모두 함께한 힐스테이트 송도더 테라스 현장 영상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송도더 테라스가 임장 당시 RR 기준으로 5억 후반대 가격이었는데 현재는 9억 이상의 호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살 걸 그랬어요. 그리고 이외에도 요즘 인기 있는 투자처가 바로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일명 생숙이라고도 하죠. 오늘은 이 생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013년 5월 31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부터 생활 숙박시설이 명시된 바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생소해도 레지던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레지던스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레지던스는 주로 업무지역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호텔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숙박시설보다는 주거 대체형 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유명한 해운대 LCT에도 생숙이 있고 여수 웅천지구에서 분양했던 생숙도 프리미엄을 몇 천에서 수억까지 부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청약이 진행되었던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은 평균 청약 경쟁률이 862대 1로 엄청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이는 아파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주택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여러 장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을 사례로 보면 생숙은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청약 통장 대신 상품군별로 청약금을 입금하면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청약금은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 환불되고 당첨자는 계약하면서 재차 계약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청약 자격도 규제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 지역과 청약통장 가입 여부, 주택 청약 순위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은 대형 평수 위주로 공급되었는데요. 165A타입 평면도를 보면 아파트와 구조가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거실이 있고요. 주방, 그리고 방 3개, 그리고 알파룸까지 있고 드레스룸, 파우더룸, 욕실이 2개, 다용도실, 오픈, 발코니까지 있습니다. 생숙은 마찬가지로 주거 대체형 상품으로 주목받았던 아파텔과도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 임대업과 주택 임대업이 가능한 오피스텔과 다르게 생숙은 일반 임대업과 숙박업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둘 다 가능하지만 생숙은 숙박업을 등록하고 장기 투숙객을 받아야지 전입신고가 되었을 때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주택수로 간주가 되죠. 양도소득세에서요. 그리고 전매 제한이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전매가 가능하더라도 한 채는 상관없지만 두 채 이상일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 전매를 해야 합니다. 앞서 봤듯이 생숙은 오픈 발코니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오피스텔보다 좋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앞서 봤던 것처럼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숙이 인기를 끌자 호텔 대신 생숙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분양을 하는 시도도 나타났는데요. 이 평면도는 어느 관광지에서 분양하고 있는 생숙의 평면도입니다. 이를 보면 여기는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호텔에 더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따라서 생숙이라고 해서 무조건 넣는 게 아니라 상품별 특성과 입지 조건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비주택인 생숙으로 투자자가 몰리는 현상을 보이자 정부는 역시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생활형 숙박시설 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던 부분인데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추가해 놓은 것이 확인됩니다. 주택으로 쓰지 말고 숙박업으로만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공급 안내문에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숙박시설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숙박업 신고가 또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숙박업 등록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업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하고요. 물론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요즘 분양하는 생숙에는 갖춰져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문제는 세 번째가 되겠는데요.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호수 개별로 숙박업 등록은 불가하고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하시거나, 또는 번거롭더라도 30개 호수 이상의 소유자를 모아서 함께 사업의 방향을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알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혹시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투자 기회를 엿보시는 분은 최초 분양을 노리시건, 프리미엄 주고 매수하시건, 앞서 말씀드린 장점과 단점, 그에 따른 리스크까지 전부 숙지한 후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에는 마곡에서 롯데캐슬 르웨스트라는 생숙이 분양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던데, 서울 핵심지에서 분양하는 생숙은 또 어떤 분위기를 보여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